안녕하세요. 문사탄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질문받은 내용에 답해드리는 영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 저 이제 3월인데 개념을 시작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개념이 필요하고 그 다음 훈련이 필요해요. 시험을 보는. 근데 그게 3월에 시작을 하든 6월에 시작을 하든 9월은 좀 빡빡해요. 개념을 다 쌓을 때까지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좀 늦게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개념 다 알고 평가원 어딘 다 알고 그리고 문제까지 다 풀 수 있는 그러한 훈련까지 끝나면 시험에선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우리는 11월 수능을 준비하는 거니까요. 자, 여기 이렇게 개념을 시작을 하는데 선생님 이 다음에 EBS 문제를 푸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마더텅이나 자히스토리아 같은 문제를 푸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그 수능, 교과 공부의 테스트를 잘 보기 위한 그 시험을 준비하는 거죠. 즉 수능을 준비하는 거. 그리고 우린 수능에서 만점을 맞을 거니까요. 근데 요 내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문화라고 하는 교과의 내용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1단원부터 시작해서 5단원까지 교육부가 정했습니다. 대한민국 고등학교 졸업을 한 학생들이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선택했을 땐 이런 내용들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선생님의 본질 시리즈를 본 학생들은 알 거예요. 이런 텍스트들로 이루어진 교과서지만 이런 문장들, 이런 표현들. 하지만 그건 실제로는 진짜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진짜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들이 있어. 이런 빈부격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는 게 사회문화 교과를 통해서 이렇게 되면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을 배우는 거구나. 진짜 세상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구나.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에서 첫 번째가 개념 강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부분에서 판서를 통해서 설명을 주려고 했던 내용들이 이런 거죠. 1강 보면 선생님이 제일 먼저 폴라라고 하는 힘든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 그리고 리처드라고 하는 정말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 이야기 해주죠. 그게 진짜 세상의 이야기. 하지만 그게 교과 과정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건 개념이 되죠. 그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기능론, 갈등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과 공부를 통해 지식을 쌓았어. 자, 이걸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테스트에 주체들이 되게 많아요. 내신이라고 한다면 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청이 내는 건 학력평가죠. 이렇게. 그리고 드디어 수능입니다. 우리가 수능을 준비함에 있어 그 주체는 누구일까요? 평가원입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세상의 이야기, 그걸 표현한 교과서,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지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출제하는 사람들이 누구이냐? 학교 선생님이신지, 아니면 교육청인지, 아니면 평가원인지. 선생님이 선생님 교재를 만들 때 평가원의 워딩으로만 만든 이유는 완벽하게 수능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평가원, 즉 수능과 내신과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왜냐? 학교 선생님들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이 다를 수 있고 본인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부분들을 가르쳤죠. 이 텍스트엔 선생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내신은 그걸 출제하죠. 그러니 내신을 공부하는 방법과 그리고 수능을 공부하는 방법은 약간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 EBS를 넣습니다. 이 EBS라는 교재가 조금 특징적인데 교과서 같은 느낌이 있어요. 좀 내신 같은 느낌이 있는 건 거죠. 왜냐? EBS는 공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세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올 때 교과서는 되게 많은 내용들을 담는 거죠. 디테일하고 이런 거. 그런데 평가원은 딱 20문제만 내야 되니까 중요한 것밖에 추릴 수가 없어. 근데 교과서는 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다 보니 EBS는 좀 교과서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왜? 이런 내용도 알았으면 좋겠고 저런 내용도 알았으면 좋겠고 꼭 20문제에 나오는 문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우리 고등학생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해되지 않나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수능을 본다면 어떨까? 20문제에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다루기가 참 힘들어요.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이 몇백 페이지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을 해서 가장 중요한 20문제를 고르다 보니 항상 중요하게 출제되는 파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 나는 수능에서 점수를 맞는 걸 목표로 움직여 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출문제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의 개념 강의 또한 이런 좀 EBS나 교과서나 이런 부분보다는 수능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만들어진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들은 EBS의 내용과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 다루는 텍스트들,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들은 이런 EBS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개념 강의를 통해 내용을 쌓았다면 평가원 그리고 학력평가의 기출문제인 마더텅, 자이스토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플러스 EBS 봐야 돼요. 왜냐면 EBS는 평가원이 감수해서 연계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야. 이제 내가 내용을 이만큼을 쌓았어. 아, 수능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구나. 아, 학력평가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도 쓰네. 오, 6, 9월엔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도 나왔네. 여기에 EBS의 표현에 이런 것들이 있고 EBS는 이런 것들도 다뤘구나. 그럼 공부하는 방식은 무엇이냐? 개념을 쌓고 그리고 여기에 기출문제를 통해 이 개념이 실제 수능과 실제 학력평가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적용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개념에 더 탄탄함이 만들어져요. 기출에서 틀린 걸 가지고 출제 유형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EBS를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요런 중요한 내용에 플러스 EBS구나. 물론 선생님의 커리큘럼에서도 EBS를 다루는 때가 있습니다. 제 마지막 파이널 교재 같은 경우에는 EBS에서 중요하게 볼만한 선지들을 선생님이 엑셀표의 형태로 지급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쭉 따라가도 EBS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내신에서는 보통 EBS로 진도를 나가잖아요. 만약에 내신이 아니라 저는 수능만 공부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EBS는 직접 구매해서 풀어보는 걸 선생님은 추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순으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념 쌓기, 기출문제 풀기, 그리고 EBS 풀기. 그리고 얘는 계속 반복하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선생님이 지금은 개념 다음에 EBS를 하는 게 좋을까요? 기출문제를 푸는 게 좋을까요? 라는 거에 답변을 드리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공부 방법이라고 한다면 4단계가 있습니다. 세상을 알아오기, 그 다음 평가원의 워딩 익히기, 그리고 자기 거타 시키기. 선생님의 교재에서는 엑셀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적용하기. 그 적용하기 단계가 여기 기출문제 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상 선생님이 링크로 걸어둘게요. 그러면 그 만점의 4단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애기들을 응원합니다.